이 빈틈을 노리고 070 번호를 010으로 바꿔주는 범죄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는데 온라인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부탁을 해서 보이스피싱 이런 일을 하게 수법이 됐습니다. 등장했습니다. 일단 우체국 집배원이나 택배기사 등을 사칭해 카드를 배송해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합니다. 이후에 교묘하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돈을 뜯어내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에겐 일어나지 않겠지, 나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당하게 됩니다. 최근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수도 4,000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신분 도용, 사기 및 해킹 등 재산상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한 건수가 2022년 1,537건, 지난해 1,942건, 올해 6월까지 1,008건 등 총 4,487건에 달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금전적인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요 유형과 예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자녀 납치 및 사고 빙자 사기입니다. 사기범이 자녀와 부모의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알고 자녀의 전화번호로 발신자 번호를 변조하여 부모에게 자녀가 사고 또는 납치 상태인 것처럼 속여 돈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간 자녀가 납치되었다고 가정하거나 군대에 간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고 속여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두 번째, 메신저상 지인 사칭입니다.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된 가족이나 친구에게 1:1 대화 또는 쪽지를 통해 긴급 자금을 요청합니다. 피해자가 속아 송금하면 이를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또는 친구를 사칭해 나 지금 급히 돈이 필요해, 이 계좌로 송금해줘 라고 요청합니다. 세 번째,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사기입니다. 사기범이 명예 도용, 정보 유출, 범죄, 사건 연루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해 피싱 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 정보와 인터넷 뱅킹 정보를 알아냅니다. 이후 사기범은 ARS 또는 인터넷으로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을 받고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인터넷 뱅킹을 통해 자금을 편취합니다. 네 번째, 상환금 연출 사기입니다. 사기범들이 경찰, 검찰 수사관, 수사기관 직원, 세무서 등을 사칭해 범죄 연루나 세금 문제를 이유로 송금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실제 상황처럼 연출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금전을 편취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습니다. 검찰 조사에 필요하니 계좌 정보를 알려주세요. 안전 조치를 위해 ATM으로 가서 지시를 따르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또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연장, 상환 등을 이유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으시려면 수수료를 먼저 입금해주세요 라고 속입니다. 다섯 번째, 스미싱 사기입니다. 정부, 택배, 국제발신, 사고 위장 등의 내용으로 SMS를 발송해 링크 클릭과 콜백을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택배가 잘못 배달되었습니다. 확인을 위해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와 같이 현재 널리 알려진 방법들이며 현재 신종 보이스피싱 방법들이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음의 예방법과 주의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는 번호나 의심스러운 전화는 받지 말고, 특히 낯선 발신자가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바로 끊어야 합니다.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요청은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해당 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금융감독원, 은행 등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직접 전화의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화나 문자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절대 제공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이 이러한 정보를 전화나 문자로 요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습니다.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피싱 사이트로 유도될 수 있습니다. 택배 사칭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절대 설치하지 않으며 공식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가족, 친구들과 공유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수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주의를 당부합니다. 또한 가족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과 예방법을 공유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서나 금융기관에 신고합니다. 피해금 환급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합니다. 이외 대출 권유, 선입금 요구를 할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셔야 하며 납치 또는 협박 전화, 채용 사칭의 경우 해당 자녀, 가족, 채용된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하셔야 합니다. 출처 불명 파일,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합니다. 이러한 메시지에는 악성 코드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융감독원 팝업창이 뜨고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팝업창을 통해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매우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으므로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위의 예방법과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스미싱 피해가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2번에 연락을 하거나 보이스피싱 지킴이에 신고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정보를 담다였습니다.